자, 백사 측정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축전기는 말 그대로 축전기, 축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그래서 우리 이제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씁니다. 축전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컨덴서라고 해요. 컨덴서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축전기가 많이 쓰이는 게 배터리. 왜냐면 배터리는 뭐를 저장해야 되니까. 전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 가장 단순한 축전기는 이게 이제 두 개 금속판을 마주보게 디자인한 축전기가 가장 단순한 축전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행판 축전기라고 해서 여기 이제 축전기 파트는 예전에 물투 부분에서 막 계산도 나오고 그러지만 여기는 그렇게까지 계산 같은 거 나오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저런 식으로 평행판 두 개를 나란히 하게 하는 걸로 제일 잘 나오고, 그래서 요 사이에 뭐 이제 구도체 같은 거 끼워 넣어서 이제 방전이 되게 방지하거나 해서 이제 모양을 조금 바꿔서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이제 축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144쪽, 144쪽 밑에 이제 충전이랑 이제 방전, 그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144쪽에 충전, 방전이 되게 중요한데 차근차근 또 가야지. 선생님이 근데 나도 젊고 싶고 꿈과 희망이 많은 선생님이시네. 나도 좀 젊었으면 좋겠다. 안 되네. 근데 약간 젊고 물리 전공하는 사람들 약간 전체적으로 수식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 나도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축전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해요. 이제 우리가 축전기에 전하를 저장하는 거는 충전이라고 얘기하고, 방전은 이제 축전기에 저장돼 있던 이제 전하를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거는 이제 충전인데, 자, 일단은 그냥 축전기 여기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압이 V인 전원을 연결을 해서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이제 스위치를 이제 누르면, 자, 이게 스위치 눌렀을 때 지금 여기가 플러스 전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동은 되게 중요합니다. 전류는 어디로?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이제 마이너스 극 방향. 이거는 양전하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 이쪽 방향으로는 전자가 실제로 이동을 하면, 실제로 이 A쪽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뺏기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쪽 금속판 같은 전자가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전류는 양전하 이동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양전하가 이동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 양전하 뺏겨서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A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로 대전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금속판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A와 B 사이에는 전하가 없을 때는 전압이 양극에 걸리지 않았다가, 여기서 체크, 지금 얘네들 사이에 전압이 V가 되는 순간, 잠깐 아직 스위치 일단 닫아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V가 딱 되는 순간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딱 충전된 요 상태를 유지를 해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크할 거 첫 번째, 지금 전지의 전압 V랑 그 다음에 축전기 사이의 전압이 딱 V가 딱 되는 순간 뭐가 멈춘다? 전류가 멈춘다는 거. 전류의 흐름이 멈추고, 그래서 지금 A는 이제 금속판, 여기 A 금속판은 플러스나 B 금속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데, 여기서 전자가 뺏긴 만큼 전자가 차기 때문에 A에서 잃은 전하량은 플러스 Q, B에 이제 플러스 Q면 B 쪽에 이제 전하는 어떻게 될 때까지? 마이너스 Q, 요렇게 될 때까지. 요렇게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문제는 이 상황에서 스위치를 열었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스위치를 딱 열었을 때 지금 이쪽에 있는 플러스 하나랑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하나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하들이 없어지지 않고 딱 그대로 충전된 상태로 유지를 해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다시 처음에 충전하기 전에는 A, B 사이에 전하량이 제로, 중성인 상황에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전자 혹은 전류가 흐르면서 지금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는 무슨 전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극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 이게 딱 충전이 돼서 전지의 전압이랑 축전기 사이의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충전. 그래서 이렇게 완충이 되면 그때는 스위치를 열던 닫던 뭐는 흐르지 않는다.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어? 요게 이제 충전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충전 과정인데, 자, 근데 그러면 왜 요 이상으로 충전되진 않느냐? 일단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위차의 준말이고, 우리가 이제 전위라고 하는 거는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전위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전압의 V라는 거는 이 V에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이 친구가 가진 에너지 이상으로 저장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충전기 사이의 전압은 얼마가 최대다? V가 될 때가 최대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여기는 살짝 조금 정리를 하면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커. 만약에 전압이 V가 아니라 2V야.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고 여기 전위차도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충전되는 전하량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이제 Q라고 했을 때, 요 Q는 체크해주세요. 없나? 살짝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없나? 잠깐만. 식 몇 개는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해놓고 쓰라고 할게.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여기 이제 전지의 뭐에 비례하냐면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압이 크면 더 많은 전자나 전하들이 전기 에너지 많이 가지고 운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례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지 전압이 크면 클수록 충전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비례상수를 없애려고, 여기다 비례를 없애려고 실제로 이 축전기마다 또 고유의 값을 이제 정하는데, 컨덴서의 C를 이제 줄여서 CV라고 보통 표현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 용량이라고 해요. 핵심은 이건 축전기마다 다른 값인데, 이 축전기가 얼마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값이 이제 전기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인 건데, 만약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펌프로 일정한 높이까지 물을 저장을 할 건데, 지금 바닥이 넓으면 바닥이 좁은 것보다 같은 높이까지 물이 채워졌을 때 더 어떻게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바닥의 면적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축전기가 전기 용량이 크면 클수록 똑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서 전압은 수압에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하를 이제 추정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낼 거지만 그래도 일단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전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와 관여돼 있어요.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전기 용량이 어떨수록 이제 크냐? 첫 번째는 이 축전기 판의 평행판의 면적이 클수록,
평행판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기 용량이 커져서 더 많이 저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전자들은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것보다는 면적이 어떤 게 큰 게 훨씬 저장할 수 있는 간격이 넓어지겠지. 그래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기 용량이 크고, 두 번째는 이 축전기의 사이의 간격,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 용량이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예를 쓰면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첫 번째는 거리가 멀고 두 번째 거리가 가깝지? 이렇게 되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 사이의 전기력도 세지기 때문에 방전이 잘 안 돼요. 방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축전기가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값, 최대 충전할 수 있는 밑면적에 해당할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두 가지에 비례한다. 간격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평행판의 면적에는 뭐 한다? 이제 비례한다. 요렇게는 생각해 두실 수 있어요. 됐어? 어쨌든 충전.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 144쪽에 144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3번 3번은 주잖아. 두 군속 판차의 전위차가 뭐와 가까이 될 때까지 전지의 전압이랑 같아질 때까지만 충전되는 거다. 같아질 때까지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갖고 첫 번째는 그래서 전지 전압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충전이 많이 된다. 일단 요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요게 충전 과정. 식은 나중에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줄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이제 우리가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를 사용하는 건 방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 쓰는 게 이제 방전인 건데, 자, 요게 이제 방전인 건데, 이거 다 줄 필요 없었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바뀌었지? 여기서 지금 뭐로 바뀌었어? 여기 지금 전기 저항으로 바뀌었죠? 자, 방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축전기에 있던 전하들이 없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충전된 상황. 그래서 지금 아직 뭐는 누르지 않았다. 스위치는 누르지 않았어요.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스위치를 이제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이쪽에 음전하로 전하가 대전되어 있었는데 여기 있던 녀석들이 빠져나가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 오히려 전류 같은 경우는 양전하가 이동하는 걸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류는 이 방향. 그래서 여기 전류는 체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자와 전류는 무슨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방전되는 동안 이 축전기에 있던 모든 감소, 전하량 감소,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걸려있던 지금 모두 감소, 전이차, 전압도 어떻게? 감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쪽에 쌓여있던 전압을 다 썼어? 그러면 여기도 전압이 제로가 되고 더 이상 뭐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축전기 제일 많이 쓰는 게 대표적으로 뭐다? 충전기예요. 배터리에 되게 많이 쓰지. 그래서 이 충전기를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작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라고 해서 이제 축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축전기에 전하를 저장한다는 거는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아까 했던 거 살짝 예시를 다시 쓸게요. 우리의 축전기는 그냥 요렇게 표시합니다. 전기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지 전원 걸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복수 한 번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축전기, 여기는 전지, 그래서 전압 걸고 이제 흐른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수하면서 갈게. 자, 그래서 이제 뭐를 눌렀어? 스위치 눌렀어. 스위치 이제 누르면 전류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여기가 플러스지? 플러스에서, 그래서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구에도 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쪽에는 무슨 전하가 채워지게 돼? 플러스 점점 채워지는 거야. 반대로, 자, 전자는 무슨 방향으로 이동? 전자는 이제 전류와 반대 방향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음전하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전하 채워져? 마이너스 전하 채워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전류가 이제 흐른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전압이 제로였어요. 자, 여기서는 전압이 제로였어. 근데 이제 전지 전압을 V라고 했었을 때 점점 늘어나서 얘가 뭐가 되는 순간 전압이 이제 V가 되면 여기 이제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불 꺼지고 전자 흐르지 않고.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Q만큼 전하가 채워지면 여기에는 얼마만큼 전하가 채워진다? 플러스 Q만큼 채워진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 정리해줬으면 했다라고 하는 게 충전되는 전하량 Q는 전지의 뭐에 비례한다? 아이고, 뭐야? 귀신인가? 어딨지? 자, 잘 뒀을 거야. 어디 갔지? 리모컨이 떨어뜨렸나? 주머니 넣나? 아닌데. 잠깐만. 검은색 리모컨 어디다 놨지? 여기다 놨나? 자. 잠깐만. 어딨지? 나 여기서 움직인 적이 없는데? 여기다 놨나? 떨어뜨렸나? 이래서 물건을 잘 두면 안 돼. 물건을 잘 두면 잃어버려. 이거 지금 굉장히 수업에 방해가 되는. 잠깐만, 리모컨이 선생님이 여기서 움직인 적이 없나? 그치? 아니면 안 보이나? 설마 꼽아놨나? 아닌데? 밑에 놨나? 얘는 갑자기 왜 켜지는 거고 리모컨은 어디다 놨지? 그냥 해? 그러면 안 되겠다. 네, 얘를 끄면 되지. 아이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에 이제 비례하고요. 자, 비례하고요. 자, 그래서 Q는 이제 CV라고 쓸 수 있는데 전기 용량 용어 자체는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 용량은 축전기마다 이제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얼마나 저장될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 전기 용량을 크게 하려면 저 평행판에 뭐가 크거나 면적이 크거나 두 번째는 저 평행판 사이에 뭐가 작아야 된다. 간격이 작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여기까지야. 자,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로 축전기에는 결국은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순간 이 전지의 전압에 의해서 전자를 이동시키 일을 하는 거고 요 전자가 이제 축전기에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세로축은 이제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 그 다음에 가로축은 축전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전압이 제로일 때는 충전된 전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살살 늘어나면 이제 축전기에도 전하량이 착착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무슨 그래프가 나온다? 직선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거기까지 됐니? 휴, 여기서 이제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 전하량이랑
세로축이 전하량이고 가로축이 전압인 요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 요 넓이가 되게 중요해요. 요 넓이. 요 사이에 이제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전위 절대 기억 안 나겠지만 전위는 단위 양전하당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약자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식을 바꾸시면 이제 전기 에너지는 전하량 곱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하량 곱하기 전압 곱한 게 지금 전기 에너지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충전이 되면 될수록 전기 에너지는 늘어나고요. 요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얼마나 되냐면 2분의 QV가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 거예요.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전하량이 많이 저장될수록 그 다음에 이제 축전기 사이에 뭐가 크면 클수록 전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압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전기 에너지가 더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 이제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 충전되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저장된 전기 에너지 값을 크게 하려면 그건 교재도 나온 값인데 축전기가 뭐가 크고 면적이 크고 두 번째 축전기 사이에 뭐가 가까울수록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는 커진다.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전지 빼버리고 여기 이제 전기기구를 연결하게 되면 이 친구가 또 방전이 되면서 여기 지금 전하량이 점점 줄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전기구에 하는 1로 전환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요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전하량이 이제 전기용량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지.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어떤 경우에 크냐라고 해서 중간에 나와 있지. 첫 번째는 금속판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간격이 좁을수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금속판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 됐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아까 뭐 배터리나 이런 거에도 이제 쓴다고는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방전이 될 때 어쨌든 간에 전류가 이제 흐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센서로 쓰기도 해요. 요걸 이제 센서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145도 밑에 그 거리에 따른 전류의 방향 변화해가지고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얘는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요게 이제 예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것은 잠깐만.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요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자, 여기서 일단 그림에서 주의할 거.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주의할 거는 지금 전지는 그대로 연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잠깐만요. 자, 지금 전지는 그대로 연결한 상태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전지가 그대로 연결된 상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잠깐 이제 그림 하나 그려놓자. 그림 하나 잠깐만 그려놓을게. 그래서 지금 요때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지를 그대로 연결한 상황에서 요 축전기 사이 간격을 줄인 경우가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지를 그대로 연결한 상황에서 축전기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하는 상황. 이제 늘린 상황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느냐? 일단 여기에 지금 이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지금 얘가 플러스 Q, 얘가 마이너스 Q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 거를 지금 보셔야 돼요. 자, 요렇게 된 상황에서 자, 지금 여기서 간격을 줄였어요. 여기서 이제 간격을 줄였어요. 자, 그러면 기억하실 게 일단 주의할 것 첫 번째는 간격을 줄였을 때 전지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사이의 전압은 그냥 V로 똑같습니다. 전압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격을 줄였어. 그러면 간격을 줄이면 이 축전기가 저장할 수 있는 뭐가 늘어나? 전하량이 Q보다 늘어나는 거야. 더 충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원래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데 간격을 줄이면 더 많이 충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충전하려고 체크. 뭐가 흘러? 전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해. 요 방향으로. 혹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전자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충전된 상황에서 여기는 충전된 전하량이 플러스 Q보다 커지고 얘는 충전된 전하량이 마이너스 Q보다 작아져. 충전 마이너스 Q보다 커져. 더 많이 충전되는 상황. 요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이번에는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넓혀요. 단 조심할 거는 요 사이 전압은 V로 똑같습니다. 간격을 넓히면 같은 전압 안에서 충전되는 전하량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만큼 충전되어 있는 간격을 넓히면 이거보다 충전이 덜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하가 줄어야 되거든요. 여기 전하가 줄려면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던가 아니면 바깥 전자를 더 뺏기던가. 어차피 요건 다 같은 말인데 둘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핵심은 전지에 그대로 연결된 상황에서 얘네가 간격이 줄어들거나 간격이 늘어나면 지금 전류가 안 흘렀다가 살짝 흐르는 무슨 신호가 발생한다?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압력이 무슨 신호로 전환된 얘가 되냐? 전기 신호로 전환되는 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로 사용할 수 있다? 센서, 압력 센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키보드야. 키보드 어떻게 해? 누르잖아. 그러면 키보드 내가 어떤 그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이 축전기에 간격을 가까이 하는 효과가 일어나면서 전류가 흘러서 내가 버튼 눌렀구나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컨덴서 마이크라 그래가지고 축전기 쓰는 마이크가 있는데 내가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이 사이 간격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 하니까 나의 목소리가 무슨 신호로? 전기 신호로 전환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류 방향 맞추시는 거는 꽤 중요합니다. 요원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센서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계산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요 공식은 조금 뒤에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46쪽. 자, 축전기 충전과 방전 기능을 사용한 유예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이 변하는 원리에 유예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자동 심장 충격기나 카메라 플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를 한꺼번에 방출시켜서 큰 전기 신호를 만드는 데 씁니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그 에너지를 다 일순간에 방전시키면서 전류를 심장에 강하게 흘리게 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자동 심장 충격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플러스도 마찬가지. 셔터 누르게 되면 이 축전기에 전하가 되게 많이 모였던 게 순간적으로 모두 방전이 되면서 거기 줄쳐놓을까?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 비례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이제 강한 빛이 발산된다. 이거는 그 충전과 방전, 한꺼번에 방전시키는 거를 활용한 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변화 원리를 이용한 예. 이거는 예시가 다 똑같습니다. 압력, 이건 잠깐만, 거기 살짝 써놓자. 걔네들 4개는 압력에 의해서 축전기 평행판에
뭐가 바뀌는 거? 간격이 바뀌어서 무슨 신호로 만드는 예? 전기 신호로 바꾸는 예예요. 그거는 살짝 써놔. 이거 2번은 그래서 전환 변환 예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다 센서야. 저거는 한 줄 살짝 써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이제 컨덴서 마이크 보세요. 우리의 노래방 마이크는 자석을 쓰는 다이나믹 마이크고 컨덴서 마이크는 컨덴서가 한국어로 축전기입니다. 그래서 소리에 의해서 그 중간에 축전기 보이시죠? 그 진동판과 고정 금속판의 간격이 바뀌어서 이제 전하량이 이제 바뀌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원리용의 컨덴서 마이크. 그 다음에 키보드 똑같아. 그래서 지금 글자판 밑에 금속판 있고 그때 고정된 금속판. 그럼 누르면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바뀌면서 이제 축전기의 전하량 바뀌면서 전류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 그러니까 전기 용량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축전기가 얼마만큼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지 축전기가 다른 값이라고 했는데 이 터치 스크린은 두 가지를 이용을 해요. 첫 번째는 그냥 손에 가까이 댔을 때 전류의 흐름을 감지하는 터치 스크린이 있고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은 좀 압력을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압력을 가해주면 지금 전극과 이거는 다른 거다. 미안,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까 반대. 여기 전기 용량 터치 스크린 설명 다시 하면 사람은 도체입니다. 도체. 압력을 감지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압력도 감지. 좋아요. 자, 얘는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사람은 도체예요. 사람이 도체인 건 아시려나?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이제 나는 약간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 가끔 핸드폰 배터리 충전선이 침대에 있거든? 침대 이제 몸에 이렇게 가끔 닿으면 가끔 빠질찍 올라오지 않아? 미안해, 나 되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구나. 사람은 도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람 몸은 전자가 이동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게 투명 전극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로 충전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채우려고 다시 전하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거지. 요렇게 발생시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이게 사람 몸을 통해서 전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쨌든 여기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이제 바뀌는 거를 이제 감지하는 게 이제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인 거고, 압력 터치하는 것도 반대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누르느냐랑 얘를 세게 누르느냐 반응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대서 반응하는 거는 전기 용량식인 거고, 그 다음에 세게 눌러서 반응하는 거는 이제 압력을 감지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센서를 이제 다르게 쓴다. 그렇게 되고, 그 가장 비슷한 예가 오른쪽에 나와 있지. 전기 용량식 압력 센서.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어서 핵심은 그 압력을 가해서 이제 진동판이 휘어지면 어쨌든 간격이 바뀌어서 이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바뀌면서 전류가 흘러서 감지. 원리는 비슷비슷하지. 그래서 전하량의 변하는 원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축전기를 이용한 센서의 원리에서 이제 둘 중에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약간 다른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전지를 그대로 연결하는 거는 일단은 고정값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사이의 전압값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전지를 그대로 연결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거는 뭐를 바꾸는 것?
간격을 바꾸는 거예요. 간격.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시 정리드리면 간격을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 얘가 충전할 수 있는 전화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간격을 넓히면 얘네가 충전할 수 있는 전화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격을 넓혀서 얘가 충전할 수 있는 전화량이 줄어드니까 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하는구나 라는 원리 이런 게 세 번째 거. 그래서 앞에 거 실컷 한 게 간격 바꾸는 거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튕겨놨지. 그러면은 이렇게 뭐를 줄이는 효과, 이 경우에는 면적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면적을 넓히면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면적을 줄이면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충전돼 있던 전하가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플러스 Q만큼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면적이 줄어들면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 축전기.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하는 축전기 전하를 저장하는 현상 충전, 그 다음에 저장된 전하량을 사용하는 건 방전인데 어쨌든 축전기 전하가 충전될 때는 기억할 건 이거야. 전지의 전압이랑 축전기의 전압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만 충전. 근데 여기에 같아질 때까지 충전되는데 여기 충전을 많이 시키고 싶으시면 축전기가 넓거나 아니면 간격이 어떻거나 좁거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만들기도 한다. 센서를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살짝 148쪽 요거 먼저 보고 148쪽 먼저 보고 이제 너네 한번 살짝 문제 푸는 거 보고, 오늘 그래도 하는 건 좀 쉬워. 그 뒤에 자성은 조금 쉬워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이제 약간 너네 이제 푸는 거 이제 잠깐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자, 일단 그림에서 보면 자, 축전기가 A가 있고 B에 있어요. 자, A가 있고 이제 B에 있고, 그 다음에 A랑 B는 이제 동일한 축전기. 그래서 가는 어떤 상황이냐면 A에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왼쪽에 여기 전지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이제 전압을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전지에 연결을 안 하고 A에 있던 거를 방전시켜서 여기 이제 충전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요것만 설명하고 문제 살짝 풀면, 자, 그래서 A 과정에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항상 전지에 뿔말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뿔말을 표시해 주세요. 뿔말 표시해 주시면 여기 연결되는 순간 무슨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원래는 여기가 전하량이 제로였는데 여기가 플러스, 아니면 전자 방향이 무슨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전자 뺏기고 얘는 전자 얻고 해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요 사이 A에 걸리는 전압이 V가 되는 순간 이 친구는 완충이 되고 이럴 때는 전류와 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멈춘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A는 무슨 과정? A는 이제 충전 과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충전 과정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충전 과정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1번 가자 보자. 1번 가에서 그러면 A와 B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지 쓰시오 라고 이제 보시면, 자, 지금 A에 충전되는 거 VA, 얘는 V랑 같아질 때까지 충전. 여기는 뭐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로. 그래서 3번에 1번 봅시다. 3번에 1번. 자, 가에서 위쪽 금속파는 무슨 전화? 양전화. 그 다음에 아래쪽 금속파는 무슨 전화? 음전화. 여기서 기억하실 거, 여기 전지 플러스 극 쪽에서 전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1번. 자, 4번에 2번 OX. 자, 그럼 가에서 A가 완전히 충전되기 전까지 전자 이동 방향. 자, 완전히 충전되기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랑 반대가 되지. 전류 방향이 기억이기 때문에 전자 방향은 무슨 방향? 니은 방향 나와야 돼. 그래서 4번에 1번의 기억이 아니라 뭐다? 니은이다. 그래서 걔는 X. 자, 그래서 요 상황, 그래서 가 상황은 충전 상황.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지와 연결이 끊어졌죠. 그러면 여기가 전하량이 Q인 상황, 여기가 전하량이 마이너스인 상황, 그 다음에 얘 사이 지금 전압값이 얼마? V인 상황. 그러니까 이거 입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축전기 B 입장에서는 전지를 연결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축전기 B 입장에서는 전압이 제로였는데 여기에 전지를 그냥 연결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찍어봐. 그러면 여기서 전류는 디귿 방향으로 이동할까? 리을 방향으로 이동할까? 여기 양전하가 개 많지? 그럼 여기 양전하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전하 이동 방향이 전류 방향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류는 무슨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디귿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전자는 무슨 방향으로 흐르게 되냐면 전자는 리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셨나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충전되는 전하량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 여기 전압도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에 저장되는 B 사이에 걸리는 이번에 뭐가 늘어? 여기에는 전압이 이제 점점 늘겠지. 이해 갔니? 왜냐면 이 경우에는 이제 B의 위쪽이 플러스로 충전, 마이너스로 충전. 그러니까 전하량이 없을 때는 전압이 제로였다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제 전압이 이제 줄겠지. 아니 전압이 이제 늘겠지. 이제 느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문제는 얘는 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전지는 아니고 얘는 축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느냐? 지금 어차피 A랑 B랑 병렬로 연결돼 있잖아. 병렬로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압이 A의 전압이랑 B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해. 왜냐면 이게 양쪽에 그러니까 얘가 전하의 일부를 어떻게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압이 A랑 B랑 같아질 때까지 이제 이동한다. 다만 조심하실 건 요때 새로 바뀐 전압을 VA, 얘를 새로 바뀐 전압 VB, 요거를 프라임 붙일게. 같지만 저기 왼쪽에서의 전압 뭐보다는 작다? V보다는 작겠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A의 전하가 그득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A에 있던 전하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압이 줄지만 둘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요렇게 이제 이동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도 이제 보기 보면서 이제 가시면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나에서 A와 B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 둘의 축전기가 같아요. 둘의 축전이 같다고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압도 같이 걸려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럼 충전되는 전하량도 어쨌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딱 절반씩 걸릴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QA랑 뭐랑 같다? QB랑 같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나에서 A와 B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QA, QB를 나타내라고 하면 같기는 한데 요 값보다는 작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작다고 표시해놨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2번. 자, 그러면 2에서 2번. 3번에 2번. 나에서 B의 위쪽 금속판은 뭐로 충전되느냐? 플러스. 아래쪽 금속판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요. 그래서 위쪽 금속판은 플러스잖아. 그 다음에 3번에 나에서 A의 두 금속판에 걸리는 전이차는 이게 완충돼 있을 때보다는 줄어듭니다. 전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작다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와 B에 걸리는 전압은 같지만 전지가 공급됐던 전압보다는 작다. 그래서 4번에 작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2번. 자, 그럼 나에서 B가 완전히 충전되기까지 전류 방향은 어느 쪽이냐? 얘는 이제 디귿이 되고요. 전자 방향은 리을. 요건 또 한번 풀려봐야겠다. 요 이제 리을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에서 A, B의 전개.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기억 안 나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랑 전압의 곱의 절반이에요. 그냥 이거 두 개가 크면 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얘는 충전되는 전하량도 똑같고 나중에 A와 B에 걸리는 전압도 똑같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는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2번에 3번에 5, 4번에 3번에 5, 미안. 자, 그 다음에 4번. 가에서 A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랑 나에서 B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어떠냐? 지금 뭐 똑같아요. 여기서 나에서 A, B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똑같지만 가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전압도 전하량도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나 상황에서는 가의 A에 저장되던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B에 저장되는 일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완전 낯설지? 그러니까 전기를 수업할 때 이 낯설어하는 요 느낌 되게 오래간만이네. 그렇게. 그래서 아직은 뭐 개념이 안 들어가지고 뭘 지문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 자, 그래서 147쪽 와봐. 자, 그래서 147쪽. 여기는 한번 풀어보는데 개념 확인은 같이 하자. 자, 이제 핵심 체크는 같이 하자. 1번. 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세 글자. 축, 전기예요. 축, 저장하다, 전기를 저장하다. 영어로는 컨덴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축전기에 전하가 저장되는 과정. 요건 두 글자 충전. 자, 그 다음에 전하가 빠져나가는 건 방전. 조심하실 거는 전하가 저장되어야 축전기 사이에 전압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중요하다. 전하량은 금속판의 면적이 넓으면 전하가 많이 모일 수 있어. 비례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 카메라 플래시. 이거는 그 자동심장 충격기의 축전기에 저장되어 있던 전하를 한 번에 방전시켜서 전류를 강하게 흐르는 게 자동심장 충격기. 그래서 6번에는 방전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덴서 마이크. 그래서 이제 진동판이 소리에 의해 간격이 바뀌면서 간격이 좁아지면 충전이 더 되고요. 그 다음 간격이 넓어지면 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하량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게 콘덴서 마이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 자, 이거는 스크린에 전도성 물질에 접촉하면 손가락 같은 거.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거나 빠져나가거나.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바뀌면서 전기신호를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변화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센서라고 하죠. 그래서 8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센서. 자, 그래서 밑에 1, 2, 3, 4, 5는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풀어봐. 얘는 한번 풀어봐. 채점 한번 해볼게. 풀면서 한번 가자. 여기는. 자, 1번. 자, 1번에 전이차 V. 그래서 전지랑 똑같아야 되고요. 자, 2번에 OX, OX. 자, 2번 고칠게. 저장돼야 되는 건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완전 방전된다는 얘기는 전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전하를 띄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 방전됐다는 거는 전하가 없다는 얘기다. 전하를 띄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지금 여기는 전하량. 핵심은요, 전하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전이차 제로, 전압은 제로예요. 그래서 전하가 늘면 늘수록 전압도 늘어난다. 전이차도 늘어난다. 그래서 얘는 니은만. 축전기니까. 자, 요건 니은만. 자, 그 다음에 자, 4번. 지금 V로 이제 일정한 전원의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S를 따라서 완전히 충전시킨 뒤 간격을 2분의 1배로 감소시킬 때. 자, 지금 아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아까 그 간격에는 반비례, 그 다음에 면적에는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전지를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압은 안 바뀌거든요. AB에서 전압은 안 바뀌는데 간격이 2분의 1로 감소하면 2배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배? 답은 2배. 자, 그 다음에 5번. 전화량이 변하는 원리를 활용한 얘는 니은 디귿이고, 카메라 플래시는 얘는 충전된 축전기를 완전히 방전시킬 때 방출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은 거기 149쪽이랑 150쪽 요거 8번까지만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조금 쉬자. 5번에 일단은 조심하실 거는 리모컨은 여기 있었어. 5번에 이제 조심하실 거는 얘가 완충이 되면 전하가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를 닫았을 때 아니야 잠깐만 설명을 제대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를 닫았어. 자,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전류가 처음에 흘러.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제 충전돼서 전압이 늘어나. 근데 여기 전압이 이제 V가 되고 여기가 지금 전화량이 충전되면서 제로에서 V가 되는 순간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조심할 거는 주기적으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충전이 다 되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연결됐을 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전구는 불이 켜졌을 때는 전류가 흐르면 전구가 켜질 거니까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가 충전이 다 되면 꺼지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왼쪽 평행판이 잃은 전하랑 오른쪽 평행판이 얻은 전하랑 같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Q로 충전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Q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같다. 답은 5번. 거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은 설명 한 번만. 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전류 방향을 하는 건데 핵심은 이거야. 전압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축전기 사이 전압이 안 변했을 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뭐에 비례하고요? 지금 면적, 평행판의 면적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평행판의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일단 공식화해서 써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전지가 똑같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전위는 항상, 전위 차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는 안 변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안 변해요. 요렇게 됐어? 안 변해. 변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요 전위는 요 건전지가 혹은 전지가 그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안 변해. 일단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Q, 마이너스로 Q로 충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황에서 간격을 좁히면 충전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충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충전되는 전하량이 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 방향은 여기서는 기억이 되는 겁니다. 전류가 기억이에요. 그럼 전자는 무슨 방향이 될까? 니은이 되겠지? 다시 지금 여기서 간격을 줄이면 이때보다 더 많이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충전시키려는 방향으로 전하가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양전하 이동 방향이 기억 방향이잖아? 그러면 전자는 전류랑 무슨 방향으로 흐르니까?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니은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저기 가랑 똑같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 충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격을 늘려버리면 늘어나면 오히려 충전되는 저장된 전하량이 줄어들거든. 그럼 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양전하는 리을 방향으로 이동할 거니까 전자는 음전하죠? 음전하는 무슨 방향으로? 디귿 방향 움직이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한 번 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이번엔 전자 방향으로 설명할게. 전자 방향으로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러니까 일단 간격을 안 바뀌었을 때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저장돼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 간격을
좁혔지. 간격을 좁히면 전하를 많이 충전할 수 있는 쪽으로 전자나 전류가 흐르겠죠. 됐어? 그러면 아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할게. 얘가 더 전자가 그득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느는 상황이잖아. 그럼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지. 요렇게. 그래서 누구? 얘는 플러스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많이 없어 지금 더 많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 실은 얘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전자 개수는 변하진 않으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은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도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데 간격을 늘려버렸잖아. 그러면은 실은 요거보다 더 많이 가질 수가 없게 돼. 여기 추정되어 있던 음전하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자가 무슨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냐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디귿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 방향은 그냥 양전하 방향, 전자 방향은 무슨 방향? 음전하 방향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양전하, 음전하. 핵심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단 요 사이에 뭐는 바뀌면 안 된다. 요 사이 전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가야 돼. 이게 조금 바뀌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만. 됐어? 실은 하나만 더 하고 싶게. 자, 151쪽에 10번. 자, 일단 요거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지. 병렬 연결이면 만약에 전환정지 전압이 V잖아? 그러면은 전압은 똑같아야 돼.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회로가 두 개 있는 효과거든요. 위에 회로 하나, 밑에 회로 하나 이렇게. 병렬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 나의 경우에도 똑같아. 저항이 달라도 걸린 전압이 똑같았지. 얘도 여기에 전압이 V 걸릴 때까지, 여기 전압이 뭐가 될 때까지, V 될 때까지 충전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랑 똑같아요. 병렬 연결될 때는 뭐가 똑같아야 된다? 무조건 얘네들 사이의 전위차, 전압이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 됐니? 일단 요거는 기억해줘. 그러면 이제 나에서 가는 뭐 그렇다고 치자. 근데 나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동일한 축전기인데 지금 이 친구가 간격이 어떻게 됐죠? 간격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간격이 증가하면 충전을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없어? 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압이 이제 걸린 상황에서 간격을 누르면 여기서는 충전되는 오히려 무엇은 줄어든다? 전하량은 줄어듭니다. 전하량은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보기에서 나에서 B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A에 저장된 전하량과 비교할 때 줄어야 돼요. 이유는 얘네들이 뭐가 똑같기 때문에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디귿에 B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많을까? A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많을까? 전기 에너지가 크려면 많이 저장돼 있어야 되고 전압도 커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더 적겠죠? 전하가 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에서 조심하실 거는 축전기가 어렵게 내려면 되게 어려운데 일단 이 계정이 바뀌면서 그 전압 일정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전자 무슨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캐치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개념을 바꿔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되셨습니까?